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노트 에이스 예약 구매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노트 에이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처음, 그러니까 구형 폰을 사용하다가 이 폰을 처음 바꾸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이미 익숙한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또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제 좀 익숙한 편인데, 제가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좀 궁금하고 좀 자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은 설명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형을 좀 살펴보면,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이 갤럭시 S8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과 비교해 보면은 화면이 조금 더 끝부분이 조금 더 직각이 가까워졌고, 그리고 끝쪽 모서리 부분도 조금 더 각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끝부분은 약간 둥글게 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약간 네모 반듯한 약간 진짜 그 노트처럼 약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18.5대 9 비율로 상당히 좀 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바뀐 부분을 보면은 후면을 보면은 카메라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화각이고 하나는 망원입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센서는 뭐 화면에 들어간다 아니면 뒤에 중앙에 온다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합쳐진 형태로 이전에 나왔던 스마트폰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두 개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플래시 위치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도 무선 충전도 되고요. 그리고 아주 높은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합니다. IP68 등급 지원해서 샤워하면서 사용한다거나 물에 빠뜨린다거나 비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사용하는 것 전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면은 화면 사이즈는 6.3인치가 사용됐고 네, QHD 플러스 네, 슈퍼 아몰레드 LED 그 화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각각 사용됐고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입니다. 둘 다 앞뒤 전부 다 OIS가 되고요. 그래서 손떨림을 상당히 많이 보정해주는 상태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을 좀 흔든다 그러신 분들도 사진 찍었을 때 괜찮은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노트 시리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6GB가 사용됐습니다. 이전에 나와있던 그 제가 구매했던 것도 갤럭시 S8 플러스 같은 경우도 128GB를 구매하면서 6GB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양만 본다면 이제 블랙하고 이제 거의 사양이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은 노트 시리즈가 아무래도 뒤에 나와 있다 보니까 성능은 조금 더 좋게 나옵니다. 내장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64GB 모델인데 최대 256GB까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슬롯 통해서는 256GB까지 확장이 가능해서 용량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4GB도 용량이 부족한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는다거나 그러신 분들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테스트는 좀 더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내부에는 이제 33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다 동일합니다. S펜 들어가 있고 네, 당연하겠지만은 그리고 USB-C 타입의 단자가 들어가 있고 오디오 단자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랑 이런 모양들은 버튼이나 모양들은 이전에 나왔던 갤럭시 S8과 거의 같아요. 빅스비 버튼도 왼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빅스비 버튼,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트, 네, 노트 7이죠. 정확히는 노트 FE가 나오면서 그때는 빅스비가 사실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이제 음성 인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갤럭시 S8 플러스나 S8의 후속 버전으로 나온 노트 시리즈이기 때문에 빅스비 버튼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상당히 넓은 비율로 화면이 들어가 있어요. 18.5대 9 비율로 들어가 있는데 이 화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좋게 보는데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아래쪽에 그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인터넷이 뜨고요. 보면 아래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가 지금 사라지게 되는데 밑에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기다리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면을 위아래로 좀 더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그 화면이 긴데 만약에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공간을 많이 쓴다면은 사실 위아래가 이렇게 넓은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거는 내비게이션 바를 숨기거나 나타나게 해서 그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면, 잠깐만요. 제 블로그를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갔다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보다가 좀 더 넓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 바 계속 사라지는 게 좀 불편하다면 밑에서 위로 올리고 왼쪽에 있는 점을 두 번 눌러주면은 내비게이션 바가 고정이 됩니다. 갤럭시 S8 플러스를 썼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앞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원래 숨겨지거나 나타나게 했었는데, 이게 가끔 잘못 누르다 보면 숨겨지고 어떨 때 누르면 나타나고 해서 불편해서 두 번 누르는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눌러서 고정한다거나, 네, 지금 이게 전환 버튼 눌렀네요. 밑에서 위로 해서 왼쪽에 있는 버튼 눌러서 고정하거나 아니면은 숨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숨겨졌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리고 또 괜찮은 점은 이전에도 됐던 거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예, 유튜브 들어갔을 때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화면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18.5대 9 비율로 만들어진 영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16대 9 비율로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좌우가 이렇게 블랙바가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은 이렇게 큰 화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화면을 다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좌우로 더 늘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터치하면은 이 부분 누르면은 화면을 맞춰서 자르기를 합니다. 그럼 위아래가 조금 잘리긴 하지만 화면을 더 넓고 가득 채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위아래가 그렇게 많이 잘려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보는 화면은 확실히 더 넓어지죠. 지금 이것과 다시 줄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하면 화면이 좀 작아졌는데,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훨씬 더 크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 화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더 넓은 화면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앱들과 많이 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른 앱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버튼들을 놓는 것들은 뭐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S펜을 활용해 보려 합니다. S펜 같은 경우에는 그전과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바뀐 게 있죠. 그것도 뭐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펜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펜을 꺼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 조작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펜은 그전에도 다 개선되긴 하지만 이제 거꾸로 집어넣어도 들어가지 않도록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갑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일으켜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된 게 있다면 다른 부분들은 다 원래 있던 기능이긴 하고요. 번역기나 아니면 라이브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라이브 메시지 선택하면은 제가 여기서 글을 쓰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기록이 돼요. 이게 아이폰에도 있던 기능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은 뭐 네, 하트도 그리고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쭉쭉 돌아가면서 이게 움직이는 이미지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 제가 쓴 속도 그대로 이렇게 다시 글을 쓰게 되는데, 이거를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뭐 클라우드에 첨부해서 보내도 되고 아니면 바로 보내도 되고 해서 보내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같은 스마트폰 쓴다거나 아니면 이걸 재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면은 이걸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트에서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필기를 해서 이렇게 보내면 사실은 그거는 뭐 다른 거 손글씨로 해서 쓸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좀 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지금 펜을 꺼내면은 네, 에어 커맨드라고 해서 지금 이게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네, 제가 원하는 데 두고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번역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번역기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좀 해놨는데, 그럼 제가 허브에다가 커서 올리면은 허브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타나게 돼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고 표시되네요. 스피커, 네, 스피커라고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번역을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 뭐 그럴 때 이 펜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부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는 이제 끈 상태로도 이제 노트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화면이 꺼진 상태죠. 꺼진 상태인데 펜을 꺼내면은 꺼진 상태로 이제 기록하라고 지금 화면에 지금 검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다 글을 쓰면은 안녕하세요. 일부러 이거 배경을 검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펜만 그냥 꺼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빠르게 뭐 메모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뭐 메모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맞게 메모하도록 이제 검은색 배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메모를 하고 만약 노트 앱으로 저장을 선택하면은 예를 들면 노트에 들어가 봅시다. 모드 노트 보기 들어가 보면 제가 입력한 걸 보면은 다시 이제 하얀색 배경에 네,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하얀색 배경에 지금 검은색으로 다시 이제 필게 돼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네, 그쵸? 아이고 편집해서 이것이 이러면은 또 입력이 추가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까 검은색 배경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하얀색 배경에 검은색 글자를 쓴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노트에 기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노트에다가 직접 볼펜으로 이제 직접 쓰시고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노트를 쓰시고 난 뒤로는 이제 무조건 S펜으로 해서 다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편하다고 하셔서 노트를 한번 해보니까 그 기록이 너무 편해서 그렇게 쓰시는데 이 펜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섬세하게 입력되기도 하고 네. 보면 이 소리가 종이에다가 뭔가 진짜 그리는 것처럼 사각사각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좀 그 그림을 끄적끄적 하면서 글자 쓰기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만약 활용한다면은 얼마든지 좀 재밌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노트 시리즈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큰 스마트폰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S펜이 필요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펜을 좀 적절로 쓰시는 분들은 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살펴볼 텐데요. 보면은 후면에 있는 카메라가 하나는 일반 화각이고 하나는 망원 화각입니다. 화각이 더 넓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막상 비교해보면은 갤럭시 S8 플러스와 거의 화각은 같아요. 실행시켰을 때 화면이 이렇게 좀 좁은 편인데 보면은 위쪽에 전체 화면 하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면서 사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 설정해 놓은 그 해상도하고 별개로 화면을 확대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사진 크기가 지금 보면 4:3 비율로 되어 있긴 한데요. 4:3으로 하면 그전에는 좁게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좀 넓게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진을 그 전에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밀면 사진을 회전한다거나 뭐 다른 부분들 다 동일하고요. 사진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 듀얼 카메라가 사용돼서 보면은 밀면은 네, 여기서 보면은 2배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이렇게 2.0으로 했다가 숫자가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10배까지 확대가 됩니다. 근데 잘 보면은 그러니까 2.0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원래 처음에 일반 화각으로 찍고 있다가 망원으로 전환이 딱 됩니다. 근데 그 전환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약간 끊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카메라가 전환되기 때문에 근데 잘 해보면은 카메라 전환되는 느낌 없이 아주 빠르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확대 축소할 때 이 부분이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점은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점이 적용된 게 뒤쪽 부분에 만약 망원 카메라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카메라를 파지하는 방법에서 잡을 때 좀 특이하게 잡는 방법 때문에 만약에 뭐 망원 카메라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로 확대 축소를 해보면 일반 카메라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그냥 디지털 줌으로 확대 축소를 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실수로 카메라를 막고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촬영 결과물에는 문제가 없도록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하고는 반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 곱하기 2로 표시되는데 이걸 눌러야지만 지금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바뀔 액션에 대한 버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2 하면 지금 이걸 눌러야 2배가 된다 뜻이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면 바뀌겠죠. 이게 이 화면 터치한 거하고는 별개로 계속 표시가 되면 좋은데 곱하기 2라는 게 사라져요. 누르면은 이제 곱하기 1 돼서 이걸 다시 눌러야 이렇게 이렇게 원래 화각으로 변경된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 전에 빅스비 비전이랑 그리고 스티커랑 이렇게 이미지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빅스비 비전, 스티커 이렇게 글자로 표시되게 돼 있어요. 빅스비 비전 선택하면은 특정 사물을 분석을 해서 그것과 이제 맞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텍스트, 뭐 쇼핑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은 검색을 해서 정보를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AR이라고 해서 뭐 장소 보여주는 것도 생겼네요. 스티커는 이제 말 그대로 스티커 되는 거고, 라이브 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 포커스를 선택하면은 피사체와 그리고 피사체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사진 동시에 찍는데 뒤쪽에 있는 카메라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위에 듀얼 캡처를 이용하면 두 개 동시에 캡처를 해서 사진을 남겨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찍은 이미지는 뒤쪽에 있는 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효과를 해서 뭐 심도를 제가 조정해서 직접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정해서 찍은 후에도 그 사진을 후보정해서 피사체의 배경을 또 수정할 수 있어요. 제가 그전 찍어놓은 사진을 이 사진인데요. 보면 이걸 보여드리면은 화면 한번 터치하면 상단에 이제 글자가 떠 있는데 클로즈업이랑 와이드가 있습니다. 네, 와이드 선택하면은 넓게 다시 찍은 이미지가 나오죠. 이거는 일반 화각으로 찍은 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클로즈업은 말 그대로 이제 마운트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잘린 이미지죠. 이거를 선택해서 이 두 중에 하나를 따로 저장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한 장 찍었지만 심도 효과를 이용해서 사진 한 장 찍었지만 일반 사진으로 찍은 것도 같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경 흐리기 조절을 하면은 이걸 다시 이용해서 다 배경 흐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면은 예, 이걸 조정해 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배경을 많이 흐리게 하면은 뒤쪽에 있는 나무 무늬가 이렇게 뿌옇게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걸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배경도 마찬가지고 피사체도 그렇고 둘 다 선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배경 흐리기를 조정을 해서 제가 원하는 정도의 아웃포커싱을 선택을 해서 이걸 다시 이미지를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포커스는 한번 사진 찍어 놓고 나중에 심도를 다시 재변경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삼성 스마트폰에서 처음 들어가고 아주 특이한 기능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이미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능들은 있었고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한 기능이다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제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마운트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거는 마운트 카메라가 아니라 광각 카메라가 들어갔으면은 좀 더 넓게 찍을 수 있고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뭐 그전에 나왔던 다른 스마트폰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운트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 부분을 뭐 인물 촬영 쪽에 조금 더 집중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라이브 포커스 한 상태에서는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고요. 동영상 찍으면 일반 동영상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밀면은 모드가 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밀면은 필터가 뜹니다. 프로 모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ISO나 뭐 조리개 값 그리고 조리개 값은 이제 그 셔터 스피드를 약간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셔터 스피드네요. 조리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양은 조리개처럼 되어 있긴 한데 셔터 스피드를 조정해서 약간 조리개 효과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카메라에는 조리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ISO나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값을 조정해서 그 카메라의 전문가 모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AF도 되게 세밀하게 조정되네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그 피크 기능도 추가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피크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정확히 초점 맞았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 모드는 진짜 좀 전문가 모드스럽게 변경이 됐습니다. 카메라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속도도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네트워크 속도는 엄청나게 잘 나오네요. 보니까 와이파이 속도 측정을 해봤을 때 제가 061은 조금 좋은 걸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원래 회사는 1GBps고요. 보면 다운로드가 597Mbps가 뜨고 업로드는 432Mbps가 뜨네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측정해봤던 스마트폰 중에서는 네트워크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예, 그래서 그 뭔가 대용량 파일을 뭐 다운로드 한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활용하면은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응답 속도 같은 경우는 뭐 그 스마트폰에서도 크게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은 최대 다운로드 속도나 업로드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좀 빠르게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수 기능은 완전하게 지원하는데요. 보면은 물속에 들어간 상태로는 터치가 잘 안됩니다. 이건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데요. 네, 어쩔 수가 없는데 물속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이제 펜입니다. 네, 펜을 이용해서 만약에 뭐 기록한다거나 했을 때 네, 터치를 하고 만약에 노트 작성을 누르고 그 다음에 불러와서 이제 그 편집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네, 물속에서도 펜은 잘 써집니다. 네. 보면 이거는 시연하는 곳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물이 막 흐른 상태에서도 펜 입력은 문제없이 잘 됩니다. 이게 펜 속에 그러니까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간 상태로도 서로 필기하면서 이렇게 뭐 내용을 서로 설명한다거나 하는 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물 속에서도 다 진짜 잘 써집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만약에 뭐 작업을 한다거나 웹서핑을 한다고 했을 때는 펜을 이용하면은 다 완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 물속에서 이제 지문인식 같은 것도 다 안 되거든요. 네, 지문인식도 전부 다 잘 안 되는데 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뭐 뭔가 해야 된다면은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수영장 같은 데서 만약에 뭔가 급하게 뭐 전화가 왔다거나 뭐 물이 튀어서 뭔가 좀 잘 안 된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펜을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놔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비 기능도 쓸만합니다. 왼쪽에는 이제 빅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볼륨 조정기 밑에 있는 버튼 누르면 빅스비로 전환이 됩니다. 빅스비에서는 뭐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명령어를 수행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원래 뭐 하이 빅스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명령어를 수행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불러서 활용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었고, 왜냐면 주변이 좀 시끄러운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신에 뭔가 그 글자를 입력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명령어 수행할 때 옆에 있는 버튼 누른 상태로 말을 하고 떼면은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입력하고 명령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5분 뒤에 알람 맞춰줘. 네, 그러면 알람을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잘했다고 좋아요 눌러주면 이렇게 경험치도 쌓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모든 알람 삭제를 누르거나 삭제라고 말하면 8개의 알람이 지워집니다. 네, 삭제. 그러면 다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한 손만 사용할 수 있고 막 그런 상태라면 이걸 누르고 뭔가 말을 하고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팀맵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에서도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디로 빨리 가는 길 알려줘 하면은 지금 팀맵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회원 아이디 연동 안 해서 그렇지만은 명령 수행하면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아주 빠르게 명령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말을 해도 뭔가 앱을 띄우고 이거를 뭐 명령을 집어넣고 그거과 연동되는 다른 뭐 명령을 수행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빅스비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빅스비 영상을 찍어놓고 그게 영상 공개하기 전에 바로 업데이트 돼서 또 그게 해결되고 그런 걸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빅스비 하면서 좀 뭔가 불편한 부분들을 계속 그 피드백을 받게 돼 있고, 만약 그 부분 피드백을 계속 하면은 그 내용이 바뀌어요. 예전에 최적화하는 것도 조금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최적화가 잘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적화 이렇게 그냥 최적화라고 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적화 작업을 다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안 되고 못 알아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최적화 계속 말을 하니까 언젠가 이게 반영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아주 예전에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와 있는 갤럭시 S8 플러스 같은 제품에서도 제가 이게 빅스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뭔가 찾는다거나 뭔가 어떤 앱을 깨운다거나 할 때 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안 되는 것도 몇 가지는 있어요. 뭔가 앱을 실행시키려고 뭔가 했을 때 못 알아듣는다거나 이것 중에 선택하라고 뜬다거나, 그 선택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메뉴가 뜬다거나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빅스비는 아주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잠깐 나왔다가 없어진 기능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아주 예전에 S보이스나 여러 가지 그 음성 인식을 통한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하는 것 갖다가 계속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돼서 지금 빅스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많이 그러니까 다 모든 기능을 알고 쓸 필요는 없지만 자주 이용하는 것들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익숙해지면 좀 편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 뭔가 노트에 뭔가 작성한다거나 문자 보낼 때 제가 이렇게 물건 들고 걸어가면서 누가 메시지 보냈을 때 회신할 때 눌러놓고 이렇게 음성을 말을 하면 바로 딱 글자를 바꿔서 넣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제가 써봤을 때는 좀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빅스비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스마트폰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할 때 한 곳에 모아놓고 그 게임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요. 게임 런처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보면 이걸 지원하는 게임만 등록되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게임들은 등록이 되고요. 여기 등록된 게임들은 특화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하는 도중에 전화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액션이 있을 때 다 무시하고 게임만 할 수도 있고요. 화면을 녹화한다거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방송한다거나 아니면 게임 녹화를 좀 필요로 한다거나 했을 때 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성능을 끌어올려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전 갤럭시 S8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게임이죠. 그래서 이 게임을 온전하게 지원하고 좀 더 빠르게 게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점검 중이라서 게임은 안 된다고 나오긴 하네요. 지금 보면 이걸 좀 시연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은 이 화면이 뜨는데 예를 들면 다른 게임이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나와지지도 않네요. 네, 일단은 네, 지금 나오겠습니다. 이 게임, 다른 게임들도 많은데, 이 게임들을 할 때,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갤럭시 S8 플러스를 구매하면서 삼성 텍스를 받았었는데, 상품으로 줬었죠. 삼성 텍스를 갤럭시 S8 플러스에서 쓸 수 있지만, 갤럭시 S8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근데 노트 8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면은, 화면을 PC 화면처럼 쓸 수가 있고요. 물론 PC처럼 쓸 수 있다는 거지 PC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키보드 마우스 연결시키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실행시켰을 때 이게 창 모드로 해서 띄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PC 비슷하게 띄워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게임도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게임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아까 리니지 레볼루션을 실행시키면은 인식으로 해서 창 모드로 뜹니다. 이게 물론 점검 중이라서 지금 넘어가진 않겠죠. 근데 이어서 다른 게임도 이렇게 선택하면은 게임도 다 창으로 띄울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지금 이것도 뜨네요. 뜨고 네, 이게 점검 중이라 떠서 이런 식으로 아까 떴던 화면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이 와중에도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창으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거의 막 100%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죠. 뭔가 그러니까 웹서핑을 하면서 이쪽에서 문서 작업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뭐 화면 분할하고 뭐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땡이 되지만 화면이 좁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좁아지는데 그 삼성 덱스에서는 이제 그 PC나 아니면 TV 화면처럼 큰 화면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텍스가 있는 분들, 그 전에 삼성 텍스가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노트 에이스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 걱정했던 분들은 뭐, 계속 이게 앞으로 나올 폰들은 아마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갤럭시 S8 전에 나왔던 스마트폰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노트 7 같은 경우도 안 되거든요. 연결 안 되는데, 어, 이제 그 이후에 나온 폰들은 지금은 이제 다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을 잘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기능이겠지만은 삼성페이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삼성페이를 설치하고, 카드를 등록시켜 놓으면은, 교통카드로 이용한다거나 신용카드로 이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쪽에는 지금 연결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연결된 걸 설명하면은, 이게 삼성페이가 되면 밑에서 이렇게 카드 모양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밑에서 위로 밀면은, 카드가 나타나게 되고, 지문 인식이나 아니면 홍채 인식을 뭐 통해서, 아니면 비밀번호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인증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말기에 가져가서 이렇게 터치만 하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교통카드로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하철에서 지나갈 때 보면 이제 지갑을 꺼내는 대신에 바로 스마트폰을 바로 터치하고 지나가는 분들 많죠.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도 삼성페이를 이용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그전 지갑을 꺼내고 했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내가 결제할게 그냥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뒤쪽에 이제 지문 인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이 부분이 근데 좀 아래로 내려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어쨌든 위에 있으니까 터치를 하고 지문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건네주면은 단말기가 이제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직원이 직접 받아서 이제 안에서 결제를 하죠. 안 그럼 눈에 보이는 곳에 단말기가 이렇게 꺼내져 있다면 직접 이렇게 태그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은 삼성페이가 편한 분들은 삼성폰이 편할 거고요. 뭐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스마트폰 LG페이나 뭐 애플도 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편리한 결제 시스템 때문에 스마트폰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품은 SKT 제품이긴 한데 사전 예약이나 사은품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가능하고요. 그 예약자 사전 개통은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판매는 9월 2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사은품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을 텐데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서 고객이 이제 사은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노트 8 뭐 256GB는 이제 택 1로 해서 이제 AKG 블루투스 스피커나 아니면 네모닉 프린터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건 64GB 모델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정품 액세서리 10만원 이제 할인 쿠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나와 있는 뭐 이제 그 VR 기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정품으로 구매하면은 비싸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데 10만원 할인 쿠폰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노트 8 공통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파손됐을 때 디스플레이가 파손됐을 때 50% 보험이 되는 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9월 30일까지 개통 고객에 한해서 제공합니다. 그 유튜브 레드 3개월 이용권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고객 같은 경우에도 사은품 신청이 가능한데 이제 5만원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고 하신 분들한테 이제 5만원 할인 쿠폰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일찍 사전 예약을 해서 구매하면 이제 10만원 할인 쿠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할인 쿠폰이 받아지기 때문에. 근데 일반 고객을 하면은 이제 조금 그 혜택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노트 8을 구매하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텐데, 그 추후에도 이제 좀 자세한 리뷰들을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블로그에도 글을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